국내 자본시장의 투자 수요 기반을 넓히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성래 효성그룹 회장이 고령의 건강 악화로 서울대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동차 업체중 소비자 피해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은 쌍용차로 조사됐습니다. 내년 초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재산평가 방식이 보험료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지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밀려서 2010선 아래로 밀렸습니다. 자, 증권부의 구경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황부터 듣고 싶습니다. 네, 7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48% 내린 2004.0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가 양적 완화 지속 기대감에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은 가운데 국내 증시는 중국 삼중전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날 발표되는 미국 고용지표로 인한 관망세가 짙어지며 장 초반부터 약세를 보였습니다. 개인이 매수세를 높였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이날 기관은 1,057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고 외국인은 626억 원어치의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개인은 1,737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품과 전기전자, 기계, 의약품이 내렸고 전기가스업과 의료정밀, 운송장비는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 기대감에 2.28% 상승했고 현대차와 포스코, 네이버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삼성전자와 신한지주, SK텔레콤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또 이날 한국가스공사가 공공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소식에 2.65% 올랐고 일진 디스플레이도 삼성전자의 태블릿 PC 판매 증가 기대감에 8.52% 올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2% 내린 520.6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서울반도체와 시젠, 동서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실적이 악화된 중소형주들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중소형주들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일부 종목들의 경우 10% 이상 낙폭을 기록하는 등 곳곳에서 주가 폭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안광학 의료기기 전문업체 휴비치의 주가는 하한가까지 떨어진 15,9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전날 장 마감 후 공시로 밝힌 실적 악화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휴비치는 전날 연결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18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 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장중 실적을 발표한 멜파스의 주가도 실적 악화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터치스크린 패널 전문업체인 멜파스의 주가는 이날 9,460원으로 마감하며 전날보다 12% 급락했습니다. 멜파스의 별도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은 4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7% 줄었고 당기순이익도 17억 원으로 70% 감소했습니다. 전날 장 마감 후 악화된 실적을 발표한 텔레스칩스의 주가도 장 초반부터 하락세를 보이며 전날 대비 5.06% 하락했고 유나이티드 제약의 주가도 이날 4.95%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소형주들이 대형주들에 비해 주식 물량이 적은 만큼 실적과 같은 이벤트성 악재에 따라 수급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배당 방침을 내놓자 우선주는 오르고 보통주는 또 반대로 내렸다던데요. 네, 삼성전자가 연평균 주가의 1%를 배당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배당 매력이 큰 삼성전자의 우선주는 소폭 상승한 반면 보통주는 전반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미흡하다는 평가 속에 장중 1% 넘게 빠지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날보다 0.78% 오른 103만 7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전날 8년 만에 다시 열린 삼성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삼성전자가 올해 배당률이 보통주의 경우 연평균 주가의 1% 될 것이라고 이라며 배당 강화 계획을 내놓은 데 따른 매수세가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보통주 배당금은 중간 배당을 포함 8,000원으로 연평균 주가의 1% 배당이 실시되면 올해 보통주 배당금은 지난해보다 75%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통상 보통주보다 50원 많은 배당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날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주주 환원 정책 자체로만 보면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향후 실적 가시성과 점진적인 성장성은 여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보통주가 실망 매물로 주가 약세가 이어질 경우 이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구경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금융당국이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 수요 기반을 넓히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는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투자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해 연금 자산의 활용이 필요하므로 공모 사모펀드 활성화와 기관 투자자 역할 제고 등이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산 운용 및 판매 관련 규제를 크게 완화할 예정이며 투자은행 육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성래 효성그룹 회장이 고령의 건강 악화가 겹쳐 서울대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효성그룹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년 동안 알아온 지병인 고혈압과 심장 부정맥 증상이 최근 악화돼 지난달 30일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78세 고령의 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와 검찰 조사로 인한 심적 부담이 커 건강이 더욱 나빠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업체 중 소비자 피해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은 쌍용차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쌍용차의 판매 대수 대비 소비자 피해 건수는 1만 대당 평균 18.4건이며 르노 삼성이 17.3건, 한국 GM 11.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소음 진동 관련 문제가 23.5%로 가장 많았고 출력 가속 작동 불량, 도장 불량, 흠집 순이었습니다. 내년 초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전월세와 자동차 등 재산 평가 방식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 가입자의 전월세금에 대한 기본 공제액을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려 65만 가구의 보험료가 월 평균 5,600원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내년 하반기께에는 직장 가입자의 상한 보수 월액 기준도 현행 7,810만 원에서 약 9천만 원 수준까지 높아질 전망입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전력요금, 지역난방요금, 서울 강원 지역의 도시가스료, 부산 하수도요금, 울산 충북 버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연내 인상될 전망입니다. 지역난방공사는 연료비 상승이 있었지만 정부의 물가 안정 시책에 맞춰 요금 인상을 억제해왔다며 12월 적용될 요금의 인상분을 반영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력요금도 정부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따라 산업용을 중심으로 연내 인상될 방침입니다. 외국인이 지난달 국내 주식 5조 3천억 원어치를 사들여 4개월째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보유 주식 시총은 438조 원으로 전달보다 20조 원 이상 늘었으며 증시 전체 시총의 32.8%를 차지했습니다. 외국인은 지난 8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국내 주식 14조 원어치를 순매수해 사상 최장 순매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네, 최근 세계 각국에서 부자 증세 논의가 무척이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서울경제 유병원 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자 증세 전쟁, 먼저 그 이유부터 짚어주십시오. 네, 지난 대선 기간 국내 정치권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부자 증세였는데요. 최근 세계 각국에서도 부자 증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쏟아부은 각국 정부들이 바닥난 살림을 되살리기 위해 부자들의 지갑에 일제히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인데요. 고령화 추세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 비용도 증세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 국민 대신에 특정 소수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의 상대적 호응도도 높고 그만큼 조세 저항도 덜하다는 것이 각국 정부들이 부자 증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부자 증세가 말처럼 쉽지는 않은데요. 증세가 가까스로 회복세에 접어든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자칫 부자들을 자기 나라에서 내쫓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자는 물론 중산층에서도 부자 증세에 대한 반대 여론은 상당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하나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자 증세를 도입하는 국가들, 그 국가들 간의 공통 분모는 무엇입니까? 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발 재정위기는 재정 건전성 지표를 국가 펀더멘탈의 가장 중요한 잣대로 만들었는데요. IMF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선진국들의 재정 적자는 GDP 대비 110% 수준으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금융위기 전인 2007년과 비교하면 35%포인트 급등한 수준인데요.
지난 6년간의 경제 위기를 대규모 재정 지출로 막아왔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여러 나라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이를 풀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게 바로 부자 증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프랑스인데요. EU로부터 재정 적자 해소 압력을 받고 있는 프랑스는 100만 유로 이상의 급여에 7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부자 증세를 비롯해 각종 세금 인상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처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는 등 조세 저항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놀란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은 금융이자 소득세 및 에코텍스 추진 계획을 철회하면서도 부자 증세만은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캐나다 등도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실해진 재정 건전성을 확충하기 위해 부자 증세를 포함한 세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네, 야, 이거 100을 벌면 그중에 75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고 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부자라고 하더라도 엄청나다 싶은데요. 자, 이 증세 도입론의 단골 메뉴인 복지 얘기도 빼놓을 수는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부의 불균형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신흥국 사이에서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는 국민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면서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카드인데요. 대표적인 예가 중국입니다. 경제적 불평등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국의 진위 개수는 공식적으로는 0.474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는 통계 조작에 능한 중국 정부가 제시한 허수에 불과하다는 게 일반적 견해입니다.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선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인 0.6을 넘어섰다는 진단이 나올 만큼 중국의 부익부 빈익빈은 극심한 상황입니다. 세기의 재판이란 평가를 받은 보시라이 케이스에서 보듯 시리 체제가 들어선 후 중국은 부정부패 단속 등 대대적인 사회개혁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개혁의 일환으로 상습세 도입을 통한 빈부격차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관련 시스템의 미비로 국민 개개인의 재산 등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중국 현실에서 상속세 도입이 오히려 해외 이민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만 양상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아 이번 3중 전회를 통해 세제 개혁이 추진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최근 세계 최대 채권 펀드 핌코의 빌 그로스 CIO는 최근 슈퍼 부자들이 현재의 한계 소득세율을 재조정해 성과 보수와 자본소득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정책을 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상위 0.01%에 속하는 부자가 부자 증세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인데요. 일부 슈퍼 부자들의 이 같은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실상은 그 반대도 많습니다. 프랑스의 최고 부자이자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그룹 회장인 베르나르 아르노는 자국 내에서 추진 중인 부자 증세를 피하기 위해 벨기에로 망명을 시도했다가 여론 폭탄을 맞고서야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헤지펀드계의 거물인 존 폴슨앤코 대표 역시 50%에 이르는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지난 3월 자신의 조국 미국을 떠나 푸에르토리코로 절세 도피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부자 증세를 통해서 세수 증대를 노리는 것이 더 득인 것인지, 자, 이러다가 이제 많은 그 부유한 사람들이 오히려 외부로 도망이라고 표현하긴 못하지만 떠나버려서 얻는 실이 더 큰 것인지 저로서는 잘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제부 유병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5S가 시장에 나왔지만 컨슈머 리포트는 여전히 삼성전자의 갤럭시 S4를 최고 스마트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갤럭시 S4는 컨슈머 리포트의 최신 평가에서 미국 이동통신사별로 79에서 81점을 얻어 새로 출시된 아이폰 5S, 5C와 LG전자 G2를 누르고 지난 6월 이후 반년간 지켜온 1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갤럭시 S4는 버라이즌과 AT&T, T-모바일, 스프린트 등 4대 이동통신사 제품 순위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습니다. 펜텍의 스마트폰 베가 시크릿 노트 사용자를 위해 분실 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베가 시크릿 노트 사용자들은 V-프로텍션 모바일 앱을 이용해 분실 즉시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베가 시크릿 노트를 잃어버렸을 경우 주변 사람의 스마트폰에 V-프로텍션 앱을 다운로드 받아
사전에 등록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화면 잠금 및 해제, 데이터 초기화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제공하는 분실폰 찾기 플러스 서비스를 이용해 원격으로 핸드폰을 잠그고 현재 위치를 알아보고 필요시 스마트폰에 담긴 각종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가 보험업계 최초로 할부 금융 업무에 나섭니다. 삼성화재는 자동차를 새로 사거나 기존의 높은 금리로 자동차 할부 금융을 이용했던 고객도 연 5%대의 저렴한 금리로 이용 전환할 수 있는 애니카 자동차 대출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천만 원이며 중개 수수료나 인지세 등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고객의 신용등록과 재직 소득 서류만 있으면 삼성화재 홈페이지에서 무방문 대출이 가능합니다. 삼성전자 냉장고가 컨슈머 리포트 평가에서 상위권을 독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 냉장고 T9000이 포도워 냉장고 부문평가에서 83점으로 최고점을 받아 1위에 올랐으며 삼성전자 스파클링 냉장고 등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컨슈머 리포트가 올해 실시한 포도워 냉장고 평가에서 3회 연속 1등을 이뤄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T9000이 넓은 냉장실과 온도 조절이 가능한 냉동실이 있다는 점에서 뛰어나다고 호평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